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보다도 무게를 두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빌딩입니다. 재개발을 이제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누누이 강조드리고 거듭해서 다시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간과하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을 때,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고요. 마포구에 고시공문이 떴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마포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는 이제 성동구부터 해서 광진구 각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정책에서 고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포구에서 10월 25일 날에 대흥동 18-60번지, 여기가 이제 대흥 5구역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노구산동 일대가 미선정이 1개월 사이로 각각 고시가 됐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마포구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사실 마포구 입지가 강북권 내에서는 이제 용산 다음으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데, 대흥역 학원가에서부터 이대, 아현, 애호계, 공덕, 여기가 이제 아현뉴타운이죠. 지금 84 아파트 최근에 신고가를 보시면 염리 3구역 프레스티지자이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억 9천만 원의 최고가가 나왔고요. 뭐 물론 DSR 규제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지만은 어쨌든 22억을 돌파했고, 마포 그랑자이, 이제 신촌 그랑자에서 네임을 변경했죠. 여기도 84 같은 경우 최근에 신고가가 이제 20억 5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팩트를 볼게요. 자, 24년 8월 달에 20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21년도 3분기 가장 저금리 때 가장 아파트가 비쌌을 때 타이밍을 보면요. 자, 21년 3분기에 20억 2천만 원, 보통 이제 20억대의 고층들, 중층들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자, 20억 2천에 샀던 사람이 지금 20억 5천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3천만 원 정도 이득인데, 이게 번 게 아니죠. 지금 아파트는 전고점 회복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대 사셨던 분들은 아파트를 투자했어도 수익 부분이 전혀 없는데, 20년, 21년도에 한 1억씩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용산이나 이런 재개발 초기 지역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포나 용산 쪽으로 지금에 와서야 뭐 실투자 4억 이상 들고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염리 4구역하고 5구역은 이미 신통 이전에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뭐 물론 신통으로 정비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지역이라 지금 피가 많이 비쌉니다. 자, 이런 바이브들이 이제 대흥 5구역에도 젖어들고 노고산에도 젖어들다 보니까 금액대가 이미 많이 비싼 편에 속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미선정이 지금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부터 공공재개발부터 추진했으니까 탈락한 게 지금 4번째고요. 노고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지금 2번째입니다. 자, 미선정 사유를 한번 볼게요. 자,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날 이제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첫째, 여기는 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지역들은 웬만하면 신통이나 공공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주택이 사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가는 게 1단계인데, 이미 주주택이 들어온 걸 풀어간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구역에서 재척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미 반대 동의율이 높다. 그래서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독 다가구 소유주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대지 50평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두 채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잘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당연히 뭐 바닥관리가 높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반대 동의도 동의지만은 지주택과 중복돼서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2020년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신길 1구역을 추천했었죠. 같은 시기에 공공을 선정해서 공공을 채택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떨어지고 21년도 신통, 22년도, 23년도 계속 떨어지니까 일단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4년에도 떨어졌습니다. 자,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들어가면서 35,000원만 뽑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제가 이 대응 5구역은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제 이메일을 보시면 23년도 4월 달에 이미 대응 5구역에 있는 다세주주택 다물권자가 저한테 매도 의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응 5구역을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 과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6억대의 원룸이 지금 보시면 이제 4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니까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못 끌고 가겠다. 근데 금액대를 보시게 되면 6억에 원룸 샀는데 전세가 2억입니다. 이러면 갭이 4억이거든요. 4억이면 지금 신통으로 지정돼서 신통 계획안까지 수립해서 주민공청회 끝나서 조합 설립 단계,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 지정까지 가는 지역들도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신촌이 아파트가 84, 20억이 넘는 동네니까 이런 부분은 입지가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보다도 실현 가능성,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갭 투자면 2억으로 지정된 거 2개, 그것도 아파트 84, 16억 넘어가는 지역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제 유튜브 과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이미 24년도, 23년도부터 맞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20년부터 떨어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노구산동은 조금 의아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구산동도 8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축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신축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노구산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추진하던 지역이라 쪼개기가 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이게 사업성 확보가 우려되는 구역이, 이거는 구청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1대1 재건축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전혀 없겠죠. 이게 추가 분담금이 많고 적음을 이 사업성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현물로 받았을 때 그 현물, 아파트의 추가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노구산동은 현물 가치에 있는 상승 가치는 높은 지역이라 사업성은 뭐 분담금을 내더라도 쭉 들고 가면 좋은 지역인데, 신축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성을 구청에서 우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갈등에 따른 사업 추진 장기화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용역, 신속통화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들어가려면 동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고요. 반대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서울 본청에서 예산을 뭐 4억, 5억, 6억씩 줘가지고 아파트 설계 뽑아줬더니 이제 반대해서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은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기 때문에 높은 동의율 플러스 반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선정 사유로 일단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자, 아파트 지을 때는 8에서 10m 진입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도로폭이 확보가 돼야지 교통정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역 정형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구역에 이 안쪽만 재개발한다. 요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진출입로 확보가 좌던 우던 동서남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신속통합에서는 미선정이나 보류를 시킵니다. 보류 내용은 뭐냐? 진입도로를 확보해라. 그래서 구역 편입을 통해서 동의율을 다시 확보하고 다시 신청해라. 이런 조건부들이 붙는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강의 때 무슨 내용을 설명을 드리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면 정보의 비대칭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예정 지역을 투자를 하거나 추천을 할 때는 요 8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는데요. 첫째는 이 노후도가 애매한 지역입니다. 사실 신통이 안 되면 모아타운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인데, 모아에서 노후도 때문에 이게 탈락한 지역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원금 보존은 고사하고 이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는 가급적이면 70% 넘어가는 지역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앞에 1종이 붙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2종이랑 같이 돼 있으면 용적률을 결합해서 어떻게든 아파트 설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1종으로 된 데들은 아무리 완화를 해줘도 보통 15층에서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미 빌라가 많은 지역들은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단독 다가구 소유주가 많으면 이제 이 지역들은 반대 동의서가 금방 거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종, 3종부터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입지가 좋아서 1종을 하신다 그러시면 2종과 섞여 있는 지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고도 완화해준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니즈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대위가 있는 지역들은 반대동에서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월세 잘 나오고 상가 가닥관리 잘 나오는 지역들은 보상도 문제긴 문제지만 굳이 월세 잘 나오는 상가주택 단독 다가고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진출로 확보가 안 돼서 구역계 정형화가 필요한 구역계가 불규칙적인 지역들은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문화재 보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종로나 중구, 이 광화문 3도심에서 신통으로 뽑히는 지역들은 거의 없습니다. 창신 순인동만 대부분 뽑히고요. 지주택이 들어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많이 나와서 조합 설립을 이제 추진 중인 지역이거나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습니다. 자, 옛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뉴타운 재개발 해제된 지역들이 300개가 넘지만 이 중에 200개 정도가 지주택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동작구나 영등포구 일대 조금 지역들은 이 지주택이 제일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정비사업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많아져서 추진하는 지역들은 피하시면 좋고요. 고도제한 지역, 이게 보통 보면은 고도지구 있는데 주변을 잘 보시면 서울에 방공 초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게 이전이 돼야 좀 높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경관상, 미관상 고도가 걸려있는 지역들은 신통으로 풀어도 이렇게 용적률을 또 찾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현물 가치가 높은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아파트로 지어줘도 아파트 값이 얼마 안 하는 지역들은 나중에 건축비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항목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곳, 조금 피해야 될 곳,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신다면은 유튜브에서 이 지역 좋다, 이 지역 좋다, 저 지역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이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재화를 투자하시기 전에 그 재화에 대해서 판매자보다 더 많이 지식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이 좀 조그매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기는 어렵고요. 한 10분 정도만 이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포괄적으로 3시간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를 해주셔서 다음에 이제 다른 자치구 설명할 때 내용도 아울러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내용 또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